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바로 ISC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이 회사가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부품사에서 어떻게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직 반도체의 핵심 파트너로 진화했는지 그 과정을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ISC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 핵심 동력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시장의 기대감이나 뜬구름 잡는 테마 같은 게 아니에요.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을 보면 시장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펀더멘털로 딱 증명을 해냈습니다. 드디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가 실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특히 북미에 있는 그 큰 손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AI 가속기를 미친 듯이 만들어내니까 ESC의 테스트 소켓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한 겁니다. 여기에 SKC가 인수하면서 재무적으로도 훨씬 안정됐고 이걸 바탕으로 2027년까지의 성장 로드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니까 시장이 신뢰를 보내는 거죠. 그럼 ISC의 진짜 가치를 알려면 이 회사가 도대체 반도체 만드는 그 복잡한 과정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본질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ISC가 만드는 테스트 소켓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반도체 칩이라는 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뇌가 똑똑한지 아닌지 최종 시험을 봐야겠죠? 그 시험 장비랑 뇌를 딱 연결해주는 일종의 악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칩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ISC는 반도체 공정의 정말 맨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이 최종 테스트에서 활약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칩 하나하나가 전부 ISC의 소켓을 거쳐서 양품인지 불량인지 판정을 받는 거죠. 그야말로 반도체 품질을 결정하는 최종 수문장인 셈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몇 개만 뽑아서 테스트하면 안 되나? 왜 굳이 모든 칩을 100% 다 검사해야 하지? 그 답은요. 단 하나의 불량품이 불러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불량 AI 칩 하나가 수조 원짜리 리콜 사태를 부르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고객사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 시장은 칩 생산량과 거의 1대1로 같이 갑니다. 칩을 더 만들면 테스트도 무조건 더 해야 하고 이건 곧 소모품인 소켓 수요가 늘어난다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공식이죠. 자, 이제 ISC에게 독보적인 경쟁력을 안겨준 핵심 기술, 이 회사의 진짜 무기가 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전통적인 방식은 포고핀이라고 해서 딱딱한 금속 핀을 썼어요. 근데 ISC는 말랑말랑한 실리콘 고무를 쓰죠. 이걸 비유하자면 포고핀은 튼튼하고 오래 쓰는 볼펜 같은 거고요. 러버 소켓은 필기감은 최고지만 금방 닳아버리는 아주 비싼 고급 연필 같은 거예요. 애초에 용도가 다른 거죠. 그럼 왜 비싼 AI 칩에는 굳이 이 고급 연필을 쓸까요? 첫째, 신호 손실이 거의 없어서 초고속으로 테스트해도 데이터가 오염될 걱정이 없고요. 둘째, 말랑말랑하니까 수천만 원짜리 칩에 작은 흠집 하나 안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회로가 점점 미세해지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더 촘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AI 칩 회사들은 러버 소켓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요. 예전에는 이 짧은 수명이 단점으로 꼽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ISC의 가장 큰 강점을 됐습니다. 마치 면도기 하나 팔고 계속해서 면도날을 팔아 돈을 버는 것처럼요. 반도체 공장만 돌아가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에 ISC의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경기에 따라 실적이 널뛰기 하던 회사에서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된 거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 같이 휘청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훨씬 높은 비메모리,
즉 AI, CPU, GPU 같은 분야가 전체 매출의 70%를 넘어서는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고객사 명단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그냥 기술 업계를 이끄는 어벤져스급 회사들은 다 ISC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들이 새로운 칩을 계속 설계하고 생산하는 한 ISC의 소켓 수요는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지금까지의 이 멋진 성장 스토리가 과연 숫자로도 증명되는지 실제 재무 데이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전망치를 보면 아주 뚜렷한 성장 곡선이 보입니다.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2배 이상 껑충 뛰어서 2027년에는 3,290억 원을 넘어설 걸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인데 돈 잘 버는 비메모리 비중이 커지니까 20% 후반대의 아주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주가의 핵심 동력은 결국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2026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상 성장률이 무려 36%를 넘어서죠. 이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지금 그대로 멈춰 있다고 해도 회사는 점점 더 싸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PER, 주가 수익 비율인데 2025년 40배 수준에서 2027년에는 24개까지 똑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그림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ISC는 강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2027년까지의 성장 로드맵이 뚜렷하고 러버 소켓이라는 독보적인 기술이 있고 재무 구조도 아주 튼튼하죠. 다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40배가 넘어서 좀 비싸 보일 수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이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는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자면 ISC는 단기 테마주인가 아니면 장기 성장주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특히 2026년과 2027년에 예상되는 그 이익의 퀀텀 점프를 고려하면요. 이건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가깝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은 꼭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은 순수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증권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